공모주에 주목해야 된다는 기사를 제가 좀 본 적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좀 어떤 공모주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 여파로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기존의 공모주 일정들이 막 상당히 많이 취소가 됐었어요. 그랬다가 요즘에 뭐 주식시장 너무 뜨겁고 핫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공모주 일정을 미뤄놨던 기업들이 서둘러서 아, 이때다. 빨리 기업 공개하고 회사의 자금을 좀 조달하자 이러면서 공모주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대업으로 꼽히는 게 SK바이오팜이라고 하는 제약바이오주. 지금 아마 귀가 쫑긋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BTS 좋아해요? 아, 좋아하죠.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데 여기도 지금 올해 하반기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카카오뱅크 이것도 올해 하반기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주식이 아니라 따로 이렇게 그렇죠. 예.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하고 좀 다르죠. 카카오도 이제 지분을 출자한 거고 카카오가 전체를 다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구나. 다 다른 회사예요. 그러면 이 공모주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장 손쉽게 공모주에 투자하려면 자산운용사가 이 설정해서 판매하는 공모주 펀드에 그냥 가입을 하면 되고요. 또는 공모 상장의 이 주관사인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직접 일반적으로 청약을 하면 됩니다. 공모주의 배정 수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사주조합에 한 20% 배정이 되고 개인 투자자에게 한 20% 배정이 되고 나머지 60%가 기관 투자자에 배정이 돼요. 개인적으로 청약을 하게 되면 전체 수량의 20%밖에 배정이 안 되니까 내가 충분히 물량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가를 통해서 즉 내가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이제 배정 물량이 60%로 많으니까 특히 뭐 코스닥 벤처 펀드나 뭐 하이힐드 펀드, 뭐 코넥스 하이힐드 이런 것들은 우선 배정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을 이용하게 되면 소액 투자자인 경우에는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운용사라든가 이런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이 공모주 이게 대박이 난 것들도 있고 쪽박이다라고 평가된 것들도 있지 않았나요? 지금 이제 대박난 사례로 보면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 중에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 종목이 제 기억에 상장할 때는 가격이 한 6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한 12만 원 넘어갔을걸요. 공모주에 투자를 해서 내가 여태까지 들고 있으면 상당히 성공한 투자의 경우를 할 수 있겠고 전기차주는 앞으로도 유망하죠. 그쪽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과 뭐야.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 좋았던 거는 삼성생명? 삼성생명. 그때 공모가가 한 8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엄청나게 기대감 속에 돈도 많이 몰렸거든요. 그치, 삼성이니까 또. 근데 지금 가격이 한 5만 원인가? 그러니까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안 좋은 얘기는 너무 하지 맙시다. 예. 어쨌든 종목은 잘 선택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 과정.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공모주가 뭐가 나오는지 그 일정을 좀 체크를 해야 그죠, 되겠죠. 정보가 있어야지, 일단 정보가. 공모주만 전문적으로 분석해주는 이제 사이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38 커뮤니케이션. 저 들어봤어요. 그 어플도 있어요, 어플. 어플도 있고. 비상장 기업들 이렇게 정보 나오는 거, 순위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IPO 스탁이라는 그런 또 사이트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제일 편한 거는 그냥 녹색창에 IPO라고 치면 공모 일정들이 이렇게 쫙 나와요.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정을 확인한 다음에 요것들을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하면 공모주 청약은 이 해당 주간 증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거든요. 증권회사별로 청약 증거금이 동일해도 청약 배정 수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좀 따져보면서 하면 좋은데 대신 공짜가 없지. 그치,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위탁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이 증권사를 통해서 뭐 연금이라던가 이런 펀드를 많이 사줬다던가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어쨌든 간에 이 공모주 청약할 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다트라고 하는 전자공시 시스템 가게 되면 그 내용도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 설명서 봐가면서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고 왜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모으려고 하는지 기관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좋게 보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이 종목 내가 청약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공모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공모주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된다?
사실 이제 공모주가 많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잘 되는 놈이 있고 못 되는 놈이 있을 텐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성이 높은 업종들이 좀 좋겠죠. 그 성장성이 좋은 게 뭔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제약 바이오 쪽,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또 언택트가 조금 대세니까 이런 관련된 쪽에 투자들의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일반 청약하기 이전에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해요. 만약에 이 수요 예측에서 기관 투자들이 많이 몰렸다. 경쟁률이 막 치열했다. 그래서 공모가도 막 높게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전문가들이 그만큼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이제 증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막 락업이라고 해가지고 락업이요? 예, 락업이 뭐죠? 기관 투자자가 수요 예측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공모주 배정 물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조건을 스스로가 내거는 거예요. 우리는 상장해도 바로 팔지 않고 어느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했다가 그 다음에 팔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의무 보유 기간을 확약하는 거를 이제 락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이 종목이 좋으면 좋을수록 락업 기간을 많이 가져가고 내지는 비중을 높여서라도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이렇게 이제 기관 투자들이 열성적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만큼 유망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상장 당일날 이렇게 매물화될 물건도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파는 게 아니라 보호 예수 기간이라 해가지고 매각하기까지의 기간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주가가 상장 시점에서 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초이스를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청약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 이제 여기가 중요해.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는 뭐 가점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가점제랑 이제 순위가 있죠. 순위도 있고, 순위도 있고. 뭐 이제 뭐 부양 가족이 있냐 없냐, 뭐 신혼부부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공모주 청약은 다 필요 없고 돈 많은 놈이 장땡. 아, 역시 자본주의는 돈이에요, 돈. 아, 돈. 자금 동원 능력이 가장 최고 우선이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많은 배정을 해주게 돼요. 왠지 왜 그 말 들으니까 씁쓸하죠, 뭔가. 내 돈이 없으면 이제 빌리면 되지. 빌려서? 그럼요.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제 청약 증거금은 50%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모가가 10,000원에 결정이 됐어. 그럼 이제 5,000원만 넣으면 내가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지. 공모가가 10,000원인데 100대 1의 경쟁률로 이제 청약이 됐다라고 하면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을 넣으면 나는 이제 한 주 받는 거지, 한 주.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모주 투자하는 사람들은 마통이라고 하죠, 마통. 알죠? 마이너스 통장.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자금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단기 대출을 많이 해요. 통상 이제 이 청약이 이틀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청약이 끝나게 되면 배정받은 물량 외에는 다시 돈을 돌려줍니다.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만 필요한 거예요. 환불금은 공모주 청약한 이 영업일 뒤에 돌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을 끼면 이제 한 5일 정도까지 되지. 3일 내지는 5일 정도까지만 내가 자금을 빌렸다가 청약하고 이제 물량 많이 받고 나머지 거는 다시 이제 갚으면 되는데 그럼 이 단기 기간 동안 이자로 손해보진 않겠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내가 이 공모주 투자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하고 내가 조달할 때 이 조달 금리하고 조금 비교를 해 가면서 해야 되고요. 다른 기관들도 함께 살펴보는 게 좋은 게 주관사가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뭐 2개, 3개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청약 경쟁률 대비로 내가 배정을 받으니까 만약에 B증권사가 A증권사보다 경쟁률이 낮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 청약을 하게 되면 내가 같은 청약 증거금에도 조금 더 높은 많은 물량 받을 수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끝까지 눈치 보기를 해야 되고요. 배정 받으면 이제 상장한 이후에 이제 매각해서 이익을 취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매도 시점,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파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뭐 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 나오니까 굳이 그냥 상장 첫날 매각하기보다는 내가 싸게 공모주를 받았으니까 그냥 이게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모주 투자라고 하면 대부분 상장 첫날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상장 첫날
가장 이 기대감이 이제 극대화되는 시점이거든요. 오픈빨이라고 하죠, 우리 오픈빨. 근데 상장 첫날도 주가가 이게 변동을 하니까 내가 시초가에 매각을 하느냐 아니면 종가에 매각을 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매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의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공모 가격이 정해지면 시초가는 공모 가격의 90에서 한 200%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요. 당일 움직이는 폭은 또 그 시초가에서 30% 위아래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 범위가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공모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시초가는 90%인 900원에서 200%인 2,000원 사이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900원에서 시초가가 결정이 됐는데 여기서 30% 하한가를 받았다. 그러면 얼마예요? 630원까지 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반대로 그럼 얼마까지 최대 높게 기대할 수 있냐? 만약에 시초가가 2,000원인데 30% 상한가를 받으면 2,6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1,000원에 내가 청약을 받았어도 630원에 팔 수도 있고 2,600원에 팔 수도 있으니까 눈치 싸움이 아주 치열하겠죠. 피가 말리네요, 피가 말라. 그렇지. 그러니까 파는 게 중요해. 주가의 움직임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당일 내에 매각하되 시초가랑 중간이랑 종가 이렇게 조금 나눠서 분할 매도하면 어느 정도 조금 합리적인 가격에 매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뭐 잘못하면 손해보고 서울역 가게 생겼는데. 서울역 왜 가? 공모주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점 더 없을까요? 공모주 투자가 상당히 이제 위험이 낮은 주식 투자의 방법 중엔 하나인데, 하지만 기업의 사업이라던가 뭐 업황 자체가 공모를 진행하던 당시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흐름은 또 부진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청약 경쟁률이 많은 거는 뭐 1000대 1도 넘어가긴 하는데, 만약에 청약 경쟁률이 미달했다 그러면 맞아, 미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청약한 주수만큼 내가 다 받아야 돼요.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안 좋지. 왜냐면 남들이 투자를 안 하고 기피해서 경쟁 없이 내가 다 받아버린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이 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미달해가지고 내가 다 받게 되면 이제 다행히 증권사가 물어봐요. 왜냐면 청약 증거금 50%만 냈으니까 요번에 미달돼서 전액 받게 됐는데 그럼 나머지 50% 납부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절반만 받으실래요? 물어보면 절반만 받아야지, 그때는 다 받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이제 이 공모주 투자라는 게 사실은 대박을 노리는 투자처는 아니에요. 내가 막 마이너스 통장 땡겨가지고 엄청난 금액으로 청약을 들어가도 경쟁률 감안해보면 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주수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익도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 그래서 이 공모주 투자는 상장 전에 사서 상장일날 팔고 이익 조금 취하고 또 다른 종목도 이익 취하고 이제 이렇게 이익금을 조금씩 쌓여 나가면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의미 있는 수익금이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꾸준히 공모주 투자는 한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시작하면 이제 계속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재밌고 늘려나가는 재미? 맞아요. 상대적으로 저위험 중수익이니까 올해 하반기에 또 공모주 일정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한번 꾸준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보 정말 유익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원래 매일 유익했지만 저희 영상 오늘도 너무 좋으셨다면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